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랑 결혼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처음에는 사랑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점점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는 제 미래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탈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했던 한마디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회사 선배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 선배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결혼 생각 있냐? 이제는 해야죠. 혼자 책임지는 결혼은 결국 혼자 무너지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다르지 않을까요? 선배는 지갑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배가 잔을 비우고 말했습니다. 너는 책임지는 걸 좋아하는 얼굴이야. 옆 테이블에서는 신랑 친구들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음은 민우 차례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병원비 독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형광등 아래에서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신발도 벗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를 만난 건 친구 소개였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 다시 없다. 놓치지 마. 카페에 들어온 서연이는 사진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저 연상 좋아해요. 왜요? 동갑들은 너무 애 같아요. 현실 얘기하면 피하거든요. 서연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회사는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도 연락 오고 사람을 갈아 넣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쉬는 중이에요? 네. 다시 찾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혼자 사는 건 좀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오빠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 동시에 커피잔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메뉴판을 다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 이거 먹고 싶었는데 비싸네. 먹어요. 진짜요? 소개팅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네. 헤어질 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괜히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서연이가 팝콘 봉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영화보다 오빠 리액션이 더 재밌었어요. 내가 그렇게 심했어? 놀랄 때마다 팔 잡던데. 내가? 네. 두 번이나. 저는 웃었습니다. 민망하네. 서연이도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 영화관 앞 벤치에 잠깐 앉아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서연이는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사. 서연이가 바로 웃었습니다. 오빠가 더 잘 버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냈습니다. 삑.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가 살게요. 기억한다. 네. 그 말을 저는 꽤 오래 믿었습니다. 며칠 뒤 카드값을 보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세네. 서연이는 빨대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월급 나오잖아요. 그건 그렇지. 나는 지금 거의 빵원이야. 오빠가 안 쓰면 누가 써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 좀 무섭다. 서연이도 웃었습니다. 농담이지. 잠시 뒤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말에 더 이상 농담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친구들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네. 가볍게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봐. 우리 오빠 진지하다니까. 잠시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집은 해야죠. 제가 물었습니다. 같이 준비하는 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왜 분위기 껴? 친구가 웃었습니다. 오빠 현실적이시다.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요즘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잠시 뒤 서연이가 제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원래 말이 많진 않은데 오늘 긴장했나 보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연인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집에 가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다 떠넘기려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 뜻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들렸어. 미안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조심히 가. 개찰구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날 김 선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책임지는 걸 좋아하는 얼굴이야. 개찰구가 다치기 직전 서연이가 돌아서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어머니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너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잖아. 저는 의자를 조금 당겨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집이 무너질 줄 알았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러고 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괜찮다고만 했어. 그러다가 결국 혼자 다 무너졌지. 병실 천장에서 기계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알겠다. 뭘? 너도 많이 지쳤네. 저는 웃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병실 창문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컸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 계좌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중도해지. 손가락이 한참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해? 병원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괜찮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도 힘들겠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줄어든 잔액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병원 같이 가줄까? 저는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퇴원하실 거야. 그래도 다음엔 말해. 전화가 끊긴 뒤에도 병실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지쳤네. 병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조금 올려드리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병실 모니터 불빛만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어땠어? 이번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잘 됐네. 서연이가 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붙으면 진짜 열심히 다닐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취업하면 여행 가자. 진짜? 응. 가까운 데라도. 서연이는 잠깐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빠랑 가면 좋겠다. 저는 조금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인사드리자. 서연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벌써? 부담 주려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서연이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잘해볼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 건너 광고판에서는 여행사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비행기 영상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응? 우리 내년에는 같이 살 수 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서연이가 캔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가는 거 가끔 너무 싫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취업하고
나도 조금 더 모으면. 그럼 그때는 진짜 생각해보자.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약속하는 거야? 저는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서연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알았어. 오빠 실망 안 시킬게. 길 건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같이 집 구하러 다니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을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광고판 속 비행기가 다시 한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신혼부부 같지 않아? 이게 무슨 신혼부부야? 돈 없어서 편의점 데이트하는 부부. 둘 다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캔커피를 들고 제 쪽으로 부딪혔습니다. 캔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왜?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냥. 저도 웃었습니다. 길 건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는데 서연이는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신축인데 괜찮다. 월세야? 반전세. 근데 사진이 예뻐.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직 제가 취업 준비 중이라서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득 기준은 고객님 한 분으로 봐야 합니다.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가능 금액, 월 상환액, 이자.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갚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 안이 조용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서연이가 부동산 앱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여기 주방 예쁘다. 너는 집 볼 때 주방부터 봐. 내가 요리하면 오빠가 설거지. 벌써 역할 분담이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뭐가? 전부 다. 집도 일도 불안한 것도.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초록불을 보고도 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몇 걸음 먼저 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왜 안 와? 그냥. 무슨 생각해?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집 생각. 서연이가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나중에 집 구하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웃었습니다. 주방은 내가 고를게. 저도 웃었습니다. 길 건너 빵집에서 갓 나온 빵 냄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진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나 알바 그만둘까 해.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점장이 자꾸 눈치 줘. 그래도 면접 결과 나올 때까지만 버티면 안 돼?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힘든 건 잘 모르지? 그런 뜻 아니야. 그때 서연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잠시 뒤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니, 아직 아니라고. 엄마는 왜 맨날 그것만 물어? 서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어깨가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몇 분 뒤 돌아온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결혼 얘기했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 딸은 27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나보고 남자 있으면 놓치지 말래. 엄마는 오빠 되게 마음에 들어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 진짜 혼자 사는 거 무서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된 문자였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보내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랑 결혼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 서연아. 엄마도 그렇게 말해. 그 말이 예상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안정적이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여행 이야기 했었잖아. 응.
나 진짜 가고 싶어. 가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카페 안에서는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연이의 퇴사는 점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나이, 결혼, 미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광고에는 여행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함께 보던 그 비행기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몸이 이상했습니다. 열이 오르는 것 같았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체온을 재봤습니다. 39도였습니다.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으세요? 저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뒤 화면을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나 응급실인데.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제 옆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었습니다. 보호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늘 친구 생일이라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한 줄만 보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응. 병원은? 다녀왔어. 서연이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저는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전화하려고 했어. 그런데? 안 했어. 왜? 저는 잠시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말했어도 올 수 있었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잖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창가 옆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제 옆에 있던 빈 의자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웠던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야. 끝내 보내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네. 혹시 다른 준비도 좀 해두세요. 저는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우 씨도 이번 대상일 수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복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길에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오빠, 회사는 괜찮아? 모르겠어. 잘릴 수도 있어? 아직은. 우리는 잠시 걸었습니다. 길가 붕어빵 가게 앞에서 서연이가 멈췄습니다. 먹을래? 갑자기? 겨울이잖아. 우리는 종이봉투를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안 잘리면 내가 사줄게. 저도 웃었습니다. 잘리면? 그때는 내가 하나만 먹을게. 둘 다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나도 지금 무서워.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버틸 수 있잖아.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버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버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도 제가 버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붕어빵 봉투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말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창가 자리를 좋아했는데 그날은 둘 다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요즘 나 피하지? 그런 건 아니야. 나 아직도 오빠가 필요해. 저는 컵받침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나 진짜 안심돼. 오빠가 책임져 주면 안 돼?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처음으로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평생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았어.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왜 잘못인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했어. 나도 노력했어. 알아. 그럼 왜?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뒤에 펜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병원비, 적금 예약, 대출, 카드가. 서연이 앞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이게 내 현실이야. 서연이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서연이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수증과 식지 않은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우 오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유리창에 비친 우리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 풍경은 그대로였습니다. 병원 영수증, 은행 서류, 독촉장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오늘 면접 왔어. 잠시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도 살아볼게.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몇 분 뒤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오빠가 필요해.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첫 지하철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뒤집힌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림 불빛이 바닥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잘 지내. 힘내. 미안해. 어떤 문장도 끝까지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아침은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멀리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를 구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휴대폰 화면은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구해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민우가 너무 냉정했는지 아니면 서연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현실 속 관계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